달리는 뭐냐면 달리는 자연어로 무언가를 얘기해 줬을 때 요 보신 요런 거와 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서 낸대요. 근데 그 그림 중에 많은 수는 안 맞는 거야. 여기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달리는 실은 진짜 살바도르 달리처럼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아까 뭐 강아지랑 놀고 있는 무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맞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막 되게 폭이 넓게 그려 제끼는 화가예요. 엉망진창 화가인 거지.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 그 결과들을 클립이 검증해낸대요. 그럼 한번 필터링이 돼서 나온 클립이 결과네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둘의 협력 작품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달리가 되게 강조가 됐지만 실은 클립과 달리의 공동 작업의 결과다. 라는 게 좀 나온 것들도 클립이 한번 거친 것들만 그렇게 돼서 정지된 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클립이 달2가 만든 그림들을 쫙 검토해서 점수를 매긴대요. 그래가지고 순위를 세우는 거야. 얘가 제일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상위 단에 있는 몇십 개를 사람들 보라고 보여줬더니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나중 되면 클립과 달리가 이게 각각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기술이 같아요. 나오겠네요. 근데 이 기술들이 따로따로 찢어서 쓰일 수가 있는 게 그 클립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일 수 있다고 그러냐면 그 있죠. 자율주행차를 훈련을 시키려면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온갖 센서로 주변 환경들을 다 찍어올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지 데이터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 인공지능한테 파란색 신호등을 봤을 때는 가도 되고 빨간색 신호등을 봤을 땐 멈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걸 학습시키는 그 개발자가 그 이미지를 하나 열면서 거기서 파란색 신호등과 빨간색 신호등을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런데 클립을 사용해가지고 찍은 사진들 중에 파란색 신호등과 빨간색 신호등을 찾아줘 라고만 해도 얘는 싹 다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돼도 사실은 사람이 계속 검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직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 기술을 또 이제 개발을 해서 그렇죠.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지금이. 지금 뭐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지만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방어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낼 데이터 자체를 큐레이션 해주는 인공지능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다 진짜. 그래서 뭐 멋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기는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기 느낍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기사를 그냥 봤을 때 아보카도 암체어 엄청 이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핫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와 진짜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필터링이 돼서 이런 과정들을 투 스텝으로 밟아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에 이런 AI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뭔가 일을 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 제목과 그대로 예술에서부터 그 자율주행차를 조종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기사 보신 분들은 앞에 그 나온 이미지들만 봤을 때는 예술적인 측면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뭐 엔지니어링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했지만 바로 말씀드린 이미지 강화 학습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백업하는 데 있어서도 이 AI 자체가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해내는 그런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인상적이었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실은 오기 전에 어느 박사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기계가 진짜 이 고고한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또 반면에 창의성이라는 게 실은 그렇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져야겠구나. 우리가 일반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술을 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뭔가를 발명할 수 있다고 되게 우리가 그걸 자랑스러워했는데 실은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것들이 나오는 모양새를 보면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게 사실 인간의 창의성이란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을 기반해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지 완벽한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AI 기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간의 뇌구조를 최대한 가능하면 기계화시켜서 구현하려는 거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뭔가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 당연히 우리가 넘어오게 했으니까 그죠. 이런 영역들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예술의 영역이라는 게 저도 뭐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창조와 편집?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것을 새롭게 이제 조합하거나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창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준다라는 측면은 네. 그게 사회의 공감대라든지 조금 더 학습돼야 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동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약간 그 측면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 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측면이 믿고 싶은 거 아니시고요? 믿고 싶은. 믿고 싶은. 그렇죠. 디자이너분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네. 근데 왜냐면 이거를 선별하는 능력까지도 지금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쏟아내면 이 중에 사람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를 사람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클립이라는 애가 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거 되게 위협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그게 좀 걱정이 그 얘기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 오늘 듣고 되게 좀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창의성은 이제 기기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거나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 사회 통념이라든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끌고 나가는 영역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들이 이런 부분 뭐 작곡도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 스타일의 작품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 영역을 조금씩 들어오면 분명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금 더 고 차원의 창작 영역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을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말씀이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믿고 싶고 왜냐면 인간이니까 하고 싶고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그 테슬라로 맞아요. 유명한 그 앨런 머스크 형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나 하면 앨런 머스크 형님은 강한 AI를 믿으세요. 약간 초지능적인 어떤 인간을 능가하는 형태의 AI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강한 AI가 발현됐을 때 그게 소수 회사들의 권력으로 작용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왜 오픈 AI겠어요? 오픈 소스로 하겠다고 해서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픈이 안 되고 있다고.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작년에 나왔던 GPT-3부터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독점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금 그 클립 있잖아요. 클립은 스몰 버전으로 공개를 했대요. 달리는 공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상업적으로 이게 돈 냄새가 나거든.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선한 의지로 이렇게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형님이 이러실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지. 회사명과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죠. 오픈 AI임에도 불구하고 클로즈 AI가 돼가고 있는. 그게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로 예전에 그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은 사람이 하기 되게 어려운 거는 되게 쉽게 하고 쉬운 건 되게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암체어, 아보카도 암체어, 뭐 스파게티로 만든 기사 이런 거 그림 쫙쫙 그려내는데 마늘은 못 갈걸? 그쵸. 저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스파게티 먹으려고 뭐 생마늘 사다가 이렇게 깔 때 그때 그 얇은 표피를 이렇게 과도로 까내면서 이건 로봇이 못할걸?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래도 인간이 고고히 가져갈 수 있는 그 위에 무언가를 생각도 해야겠으나 의외로 또 희한한 곳에서 로봇과 AI가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기술과 어쨌든 지금 계속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AI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인간의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또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그렇게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분명히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고 뭐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또 많은 부분을 인간이 또 다른 영역에 힘을 쏟게 된 것처럼 분명히 또 다른 식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학 뉴스는 유만선 박사님께서 이어가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과학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